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 파이 계정에서 이 KYC에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새로 생겼었죠. 그리고 그곳에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등록을 해둔 경우에는 타이머가 일시 중지되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코어팀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 제 영상을 통해서 미성년자의 계정일 경우 생년월일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계정에서 파이 브라우저의 KYC로 접속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 언어와 생년월일 그리고 아이디에 적힌 국가명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미래에 KYC를 진행을 할 아이디, 유형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단에 동의창 두 개를 탭을 하시고 가장 하단에 있는 보라색 확인 버튼을 다시 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을 확인을 하고 닫게 되면 현재로서는 미성년자 계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파이 앱으로 다시 나가보면요, 타이머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어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여도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여러 질문에 메가 모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는 있었는데, 이 기능이 언제 현실화가 될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변호사들이 여러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타이머가 작동 중인 미성년자 이 계정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KYC 앱에 생년월일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타이머는 일시 중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현재는 이 미성년자 계정에 타이머의 시간이 흐르는 게 정상이고, 코어팀에서 여러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미래의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여기까지가 현재 업데이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미성년자 계정을 한번 가보시면요, 타이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이머가 파이앱 상단과 체크리스트 상단 모든 곳에서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것은 미성년자 계정이 성인이 될 때까지 타이머가 중지된 것이 아닌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코어팀에서 메가 모드나 모더들에게 이 미성년자 계정의 타이머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미성년자 계정에서 타이머가 사라진 부분이 일시적인 오류나 일시적인 테스트가 아닌 실제 일어난 업데이트가 맞다면 몇 살부터 이 기능이 작동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 10살 아이가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고 타이머가 멈춘 케이스라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즉 8년 후에 이 파이 앱에서 KYC를 진행을 했을 때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8년 동안 채굴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어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그리고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이 코어팀이 공식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어사이드 소셜 앱의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이미 메가 모더들에 의해서 파이어사이드는 조만간 이 검열 저항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기존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 파이어사이드에 올린 우리의 콘텐츠들이 부당한 이유로 삭제 처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삭제 처리가 된 이유로는 이 파이어사이드에서 게시물을 신고를 하고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더들이 본인들의 레벨과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지성으로 이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슈이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파이어사이드에서 모더라는 것은 파이 생태계 각 국가마다 존재하는 모더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포지션 이름만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이어사이드의 모더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이 파이어사이드의 간단한 퀴즈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곳의 모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시스템에 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모든 파이오니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사이드 앱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하단에 나의 토큰으로 접속을 하셔서 중재자 되기로 가보시면 중재 대시보드로 이동하라는 곳을 탭을 내보시면요,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직역을 해드리자면요, 탈중앙 모더레이션 업데이트라는 타이틀로 우리는 당신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더레이션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나요? 라는 부분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토큰 보상 및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향상된 알고리즘 및 제한 조치, 오용을 방지하고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했고, 또 세 번째로는 모더레이터 승격간 시간 제한 관련해서 정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에 대한 중요 참고사항도 있는데요.
이 모두 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이 토큰 인센티브가 현재는 0으로 재설정되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총 잔액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획득한 모든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우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런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삭제하고 보상을 받고 잘못된 삭제 조치를 할 경우 페널티 등등의 모든 수치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해외 메가 모더들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커뮤니티에 따로 이 부분을 공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젯밤에 파이어사이드에 이 업데이트가 실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업데이트가 전부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코어팀의 설명이 더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이어사이드가 미래의 검열 저항성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이 분산화된 이 검열 시스템이 우리 모두가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삭제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우리 스스로 이 파이코인으로 인센티브를 분배를 하고 또 이 소셜 앱에서 파이로 게시물에 또 팁을 주고 여기서 수익을 얻고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서 또 광고를 보고 그 인센티브를 또 파이코인으로 얻고 이 모든 행위를 밸런스 있게 잘 성장시켜 낼 수 있다면 분명 파이 생태계에서 매우 강력한 유틸리티 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 처음 시도가 매우 힘들죠. 여러 실패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분산형 검열 시스템이 시험적으로 운영이 함 되어 보고요. 여러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들,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 등이 발견이 되면은 이것을 우리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코어팀에 다시 언급을 해주고 다시 코어팀이 이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또 개선을 해보고 테스팅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야말로 파이 앱이 또는 파이어사이드 앱이 웹 3.0 다오 앱으로 성장하기 위해 맞닥뜨리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이어사이드 앱이 코어팀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소셜 앱이라면 이 커넥트 소셜은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소셜 앱입니다. 저도 이 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커넥트 소셜 앱에서는 1인 1계정 시스템을 위해서 인간을 증명할 수 있는 KYC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 KYC 기능은 당연히 작동되지는 않고요. 앱에서 본인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단계, 이 버튼만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 커넥트 소셜 개발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발자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많은 소셜 미디어들은 가계정, 봇들의 급증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봇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의 KYC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커넥트 소셜을 완전히 인간 중심의 소셜 미디어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공유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제 추가 질문은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는데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KYC를 어떻게 신뢰를 하고 내 신분증을 이 KYC에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KYC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였고요. 개발자 말에 따르면 이 KYC 시스템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파이 네트워크의 KYC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에서 KYC를 완료했다면 커넥트 소셜에서도 KYC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가 될 것입니다. 아직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 파이의 API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KYC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KYC를 따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이 파이의 KYC의 결과를 그대로 도입을 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1차적인 설명이 되었고요. 즉 우리는 이미 파이 생태계로 유입이 될 때 KYC를 통과를 하고요. 실제 인간임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1인 1계정임을 증명을 하였죠. 그리고 제공받은 이 파이 지갑 주소는요. 어찌 보면 이 파이 생태계 내에서는 하나의 신분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18세 이상 성인임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북한이라든지 이란과 같은 즉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여러 국가나 지역의 유저가 아님을 증명하는 그런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넥트 소셜이 파이 KYC 기능을 이용을 해서 1인 1계정 원칙을 받아들인다면요. 당연히 이 소셜 앱에서는 봇 계정이나 어떤 테러 단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또 어떤 그룹이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앱의 커뮤니티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보안이 좀 더 강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앱 자체 신뢰성이 증가를 할 수 있다거나 자연적으로 미성년자 보호까지 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는 이 파이 KYC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KYC는 파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타 기업이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탈중앙 KYC를 극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좋은 예가 바로 이 커넥트 소셜 케이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총 3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이 총 3가지 업데이트 사항은요, 모두 코어팀의 추가 공지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파이 앱이나 이 파이 커뮤니티 앱에 눈에 띄는 변화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